게 없다. 이게 무슨 업무 보고냐? 태자 놓은 거죠. 아, 잘하셨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한주 위원장이 연주 위원장이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정확하게 일치할 것입니다. 검찰은 사실 보고할 게 없죠. 이제 개혁 대상이고요. 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서 이제는 사라질 운명.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검찰은 기본적으로 직위원 판사가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시켰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지금 검찰이 오늘 업무 보고를 해서 박수를 받을 일은 심우정 총장 사표 받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박수를 받을 그런 업무 보고가 될 텐데 뭐 공약 분석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이고 형식도 갖추지 못했다. 아마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관한 기본적인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검찰이 이에 대해서 이를 수긍하지 않는 내용으로 업무 보고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믿음직스럽네요. 딱 임은정 검사와 김규현 변호사, 유사명 위원장이죠? 자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맞죠? 네네네. 예, 저 얼굴 가려가지고 듬직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사 업무 보고 이게 뭐야? 장난에 이거 아니에요. 형식도 못 갖췄다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참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주 흡족해집니다. 흡족해지는. 검찰은 정말 모습? 아주 사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 보였던 태도를 보더라도 아니 최소한의 품이라는 게 있는데 아니 김건희를 불러다 놓고 그것도 저기 엎드려 절받기처럼 엎드려 수사받기 수사하기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하면서 지멋대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내란 김건희 특검에서 이 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이진숙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오늘 또 업무 보고를 했대요. 네. 방통위 업무 보고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혼자서. 5명 있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현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한 걸로 제가 전에 들었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라이브로 공개하는 그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진숙을 겨냥한 면이 있지 않나. 최근에 이제 공개되지 않은 국무회의석상에서 이진숙이 이제 뻘소리를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온갖 뭐 그럴 수 있죠. 뭐 임기 보장 얘기도 하고 뭐 여러 얘기 그런 거 안 했겠죠? 아니 뭐 왜 김밥이에요? 빵 없어요. 얘기 안 했겠지. 빵에 또 진심이신 분이니까. 빵에 진심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빵에 가실 생각이 있나? 저 같으면 그렇게 대꾸했을 것 같습니다. 빵을 너무 좋아하면은. 근데 사실은 이진숙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국민의힘 후보로. 그렇기 때문에 중계하면 도리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맞서고 있다. 그렇지. 내가 진짜 전사다. 보수의 전사다. 뭐 그런데 말이죠. 이진숙 씨가 이제 국회 이 국회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그 현안 질의 답변 보니까 말이죠. 쩔쩔매더만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1대1로 붙었을 때 과연 점수를 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진숙 씨는 빨리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조화스럽습니다. 부조화스럽다. 그러니까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불편하죠. 불편한 동문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함께 그래도 회의하면서 토론하면서 가고 있는데 할 거 다 하잖아요. 이완규 법제처장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취소 판단도 내리고 웃으면서 와 정말 참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데리고 5년 동안 국정 운영해도 할 일 다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어디 가서 합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휘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어도 검찰 개혁 다 했을 거라고.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대통령이.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니 예전에 누가 있든 그 국무회의에 대해서 라이브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하자. 이 기사 보면서 제가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거든요. 다수당인데 개혁하는 시장
얼마나 충돌이 컸겠습니까? 충돌 많았습니다. 영상으로 그렇죠. 남아 있는 것도 많은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시장의 공로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스케이트장 그 성남시청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 스케이트장 원래 연못을 스케이트장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네. 시민들 어린이들에게 이제 공간을 무료로 쓰게 했는데 예산을 깎았어요. 아니 깎은 게 아니라 아예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삭감시킨 의원 이름을 써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용 못합니다.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그래놓고 이재명 시장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 올렸네. 그 4명의 의원 중에 3명이 다음에 낙선했습니다. 야, 민심의 호된 심판을 그러니까 받았군요. 이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냥 민심을 업고 가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국민과 함께 가는 예. 거예요. 그 만약에 뭐 돌뿌리가 생기고 바리게이트가 네.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국민의 시민의 힘으로 예. 시민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가버리는 것이죠. 그걸 성남시장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대통령이 돼서도. 그 보십시오. 그 예. 어제 그 이제 G7 회담 마치고 돌아왔을 때 네.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만나서 악수하면서 예. 좋았다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농담으로. 그 이미 그 유튜브나 뭐 이런 보는 SNS 거예요.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강훈식 있는 얼굴 막 이런 거. 강훈식이 그 너무 좋아한다. 이재명 활짝 웃는 대통령이 모습. 1박 3일로 외국에 나가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그 짤 하니까. 이런 걸 보셨군요. 또.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예요. 그분이 SNS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네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젠 거의 대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 민주주의 수준으로까지 기대돼요. 우리 민주주의가 격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저 외국에서는 또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예. 대단하다고 존경하면서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예. 또 이제 김혜경 여사가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또 교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교민들께서. 제가 너무 그 정말. 사진을 보면서 예. 그 사진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안구정화. 지난 정부 때 김건희가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김건희라는 여인의 그 저기 행보를 보고 속 답답해하셨을 분들, 네. 그분들께는 충분한 안구 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구정화. 아이, 표정이 보세요. 너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일단 교민들. 그 김혜경 여사만이 아니라 저 교민들 얼굴 그러니까요. 보세요. 저희 진심으로 환영하는 얼굴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 이걸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배우자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도 검찰 개혁할 거 다 했을 것이다. 사실은 이재명 시장이 2017년 대선에 나왔잖아요. 나왔었죠. 경선 때 예. 나왔잖아요. 네. 그때 이 양반이 했던 손가역 그때 말이 기억납니다. 예. 그때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그 당시 이제 후보였던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말씀이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세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실제로. 오. 예.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많이들 비웃지요. 그래놓고 윤석열한테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상하관계가 네.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이면 검찰 개혁 다 했다니까요. 그러게요. 아무런 영모도 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나갈 때쯤까지는 좀 예. 아니 248만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못 나가세요. 예. 이제 못 나가시. 필리버스터 방송. 아 그래요? 예, 이제. 그렇군요. 여러분 빨리 나갈 수 네. 있게 좀. 그리고 사진 또 항상 또 우리가 사진을 보게 되면 음.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 이 9분팔을 받쳐주고 있는. 그 팔짱 끼는 게 아니라. 예. 이거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우산 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팔을 또 받쳐주는 거. 이게 제가 눈물 나지 않습니까? 광을 팔아서 죄송한데 김혜경 여사를 최초로 토크쇼에 모신 분이 접니다. 예전에 맘마이스라고 맞아요. 첫 회 게스트로 이제 김혜경 여사를 모셨는데 정말 제가 뭐랄까 예. 이분은 정말 영부인감이다. 이미 진작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감이란 걸 네. 알았지만은 예. 부인이 이런 부인 처음 봤다 진짜. 예. 그러니까 사실 이분을 제가 모시게 된 이유는 이분이 쾌활하고 네. 밝고 그리고 그럼요. 따뜻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분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냥 완전히 머리 다 풀러진 채로 그 진도 팽목항에 가가지고 우리 가족을 돕고자 이렇게 네. 설거지를 하는 모습 그 사진 보면서
야, 아니 진짜 막 어떻게 대중들에게 성남시장 부인이 이런 선행을 했다 이거 보여줄 마음이 있다면은 일단 좀 갇혀 있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 팽목항 세월호 김혜경 치면 아마 그 사진 나올 겁니다. 예, 전 그거 보면서 야, 이분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시장의 이런 그 철학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구나.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저기 사진 찍혀가지고 성남시장 부인이다 이런 얘기 듣고자 했을까요? 저런 이 외양으로 아닐 거죠. 예. 보십시오. 어떤 모 정치인 부인 그 사람은 적십자사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무슨 봉사하는데 말이죠.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풀 메이크업을 뭐 했어요? 사진 찍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도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어떤 여성분을 경로하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그 사진 때문에 사셨던 분. 예. 지금은 서쪽으로 이주하신 어떤 분. 예. 또 최근엔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런 분을 경로하겠다는 썰이 있는데 보십시오. 저렇게 누군지도 비교가 됩니다. 예, 누군지도 모르게 저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셨는데 지훈이스님이 댓글 주셨어요.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영부인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우리가 보고 있는 김혜경 여사가 실제 김혜경 여사입니다. 조금 더 과장되거나 혹은 좀 더 자기를 미화하려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김혜경 여사의 모습이에요. 예. 그래요. 다시 한번 대통령의 또 이 대통령 배우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저분이 특별히 이제 그 교회 집사인데, 교회 집사예요. 저도 집사예요. 박정호 집사? 예. 신인규 집사? 예. 최진봉 목사?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종훈 목사와 함께 박봉교회 하고 있어서 교회 얘기도 막 그랬었는데 김혜경 또 집사님이시군요. 박용규는 어떨까요? 박용규. 용이죠. 박봉규와 박용규. 이거는 퀄리티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그렇죠. 날 겁니다. 목사니까 목사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예. 한번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느냐면 그 김혜경 여사가 집사고요. 그 예전부터 대학생 때부터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에요. 훌륭한 신앙인인데 이 양반이 이제 사실은 그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되기 전에는 그 교회에 나갔는데 시장이 어떤 특정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은 그 교회에 와가지고 민원을 넣는다든지.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끝날 때쯤에 막 그렇죠. 기다리고 있고. 또는 맞아요. 또 내가 시장과 같은 교회 나간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시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럴 수 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직자의 어떤 윤리와 이런 책임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는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그분의 철학이에요. 그 교회를 떠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교단이 공교롭게도 우리 최진봉 목사님과 같은 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 목사들이 이재명 시장을 싫어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인지 이 목사가 굉장히 좀 마음의 부담을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 교회는 아니다. 제명까지 했어요. 그랬어요. 이거 너무한데. 그러니까 신천지 못지않게 그 목사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47만 9,442명인데 한 558명만 557명만 구독하시면은 이 목사님이 저희 방송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기대됩니다. 언제 마무리가 될지 오늘 방송이 기대가 되는데. 자, 이거 채우는 거 600명 정도 채우는 거는 그럼 저희가 다음 방송에 채우는 걸로 하고 또 목사님 바쁘시니까 바쁘진 않습니다만 빚을 지신 거예요. 한 600명 구독자 한 555명. 계속 올라가고 554명. 나간다니까 지금 올라가.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겠습니다. 예. 550명 정도 다음에 오셔서 구독자 수 늘려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유쾌하게 잘 들었고 또 오늘 또 특히 뭐 최진봉 목사님이 우정 출연해 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함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옆에 느낌이 그게 우정 출연이면은 네. 거의 없다도 이제 우정 출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거의 없다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전혀 안 했는데 다음에 한번 또 우정 출연 시키기로 하고요. 감사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끝으로 못다한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처지 얘기를 좀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나와서 말했는데. 네. 저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 이제 악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전광훈 같은 사람. 아니 교인들 앞에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대가리 박아가 이게 웬 말입니까? 막 욕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여튼 선거법은 쌈 싸먹고 말이죠. 정말 이제 종교가 사회의 암덩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 이른바 정통 사이비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개신교는 그럼 신천지보다 낫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아무도 할 말 없을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종교인들이 또 그 종교에 적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나의 개인의 구원과 영달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사회 공익적 이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무슨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단계로 우리 종교인들의 수준이 좀 격상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49명까지 그새 올라왔습니다. 예. 그만둔다고 하니까 그만둔다고 얘기해놓고 한 시간 더 할까요? 예. 450명까지 올라왔어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목사 말씀 나눠봤습니다.